안녕하세요. 오늘은 85회 조금씩 공부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12신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한 12신살의 4천 정도 12운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12운성,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지에 12글자 있죠. 그 공부를 잘 해놓으면은 거기다 하나씩 이렇게 필요한 걸 하나씩 이렇게 탑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신사는 이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겪게 되는 생로병사를 12단계로 정밀하게 쪼개어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전성기가 있고 힘이 빠지면서 병들고 죽을 사자죠. 다시 묘에 묻히고 절제,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상태에서 다시 잉태하고 또 다시 태어난 이 과정, 이런 과정을 이렇게 도는데, 이 과정 중에서 12개를 이렇게 기운이 강할 때와 약할 때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겪게 되는 생로병사를 12단계로 정밀하게 쪼개어 과정을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고, 자, 우리는 이제 사주공부 하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병사의 어떤 과정을 생각하면서 좀 더 추상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천간의 기운이, 우리 천간 다 배웠죠, 천간의 기운이 자연 속에서 실현되어가는 모습을 12단계 12지지에 배속시킨 게 또 12운성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약간 정신적인 걸로 올라갔죠? 이건 조금 더 심리적으로 가면 이제 천간이 지상에서 시간성, 방향성을 가지고 실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건 이제 직역으로 설명하는 거고, 점차 이제 자연과 연결되는 거 조금 더 인위적이지만 어떤 심리적인 것까지 이렇게 고려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2신살처럼 12운성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12개의 이 명칭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명칭. 네. 근데 이 그래프는 중국 초나라 때 귀국자 선생의 어떤 산명학이나, 지금 얘기하면 사주 명리학이죠. 산명학을 기준해서 인생 굴곡 그래프,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 굴곡 그래프, 이거를 작성하여 수치화 시켰다는 거야. 기운을 어떻게 이렇게 9점, 7점, 10점, 11점, 12점 이렇게 매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론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인생 굴곡 그래프를 작성하여 수치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단한 거죠?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 명칭을 보면은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해서 12단계의 명칭이 있어요. 자, 이거를 12신살처럼 조금 유치하지만 이런 문장을 하나 외워두세요. 성욕대로 왕창 쏘면 병사는 요절하여 태양에 묻힌다. 우리 아들이, 대한민국의 아들이 군대 가면은 그때 한참 기운이 왕성할 때죠.
성욕도 왕성하고 성욕을 풀 데가 없잖아. 뭐 자위행위를 어쨌든 간에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몽정을 하게 되죠. 찝찝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연상하면서 자 성욕대로 여기서 성욕이라는 건 요거 생을 얘기해. 생 장생의 생 여기 욕망 생욕 요 관대 요 로는 록 생욕대 록 여기 왕 제왕 왕 그 다음에 소는 요거 쇠 쇠는 병사 요 병사는 이 묘인데 요거를 그러니까 묘를 이렇게 하는 묘 요거는 절지 요 태지 양 자 요렇게 하면은 12운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생욕대로 왕쇠 병사 묘절 태양 자 이걸 또 2단계로 쉽게 외우는 방법은 세 글자씩 묶어요. 생욕대 노광쇠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생욕대 노광쇠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자, 세 개씩 묶어서 외우면 또 쉬워요. 다시 성욕대로 왕창 쏘면 병사는 요절하여 태양 이 태양은 국립묘지를 보시면 돼요. 국립묘지 요절한다. 성욕대로 왕창 쏘다보면 어떻게 병사는 요절하죠. 옛날 임금님이 어떻게 돼요? 운동 안 하고 고기 많이 드시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어떻게 돼요? 요절한다고 요절. 그러니까 옛날에는 40대, 50대 세상을 떠나신 왕들 많잖아요. 그런 거 연상하면서 성욕대로 왕창 쏘면 그러니까 이 정액을 이렇게 방출시킨다는 거 이게 무리하게 하면 몸이 어떻게 돼? 몸이 팍 늙어요. 그러니까 성욕대로 왕창 쏘면 병사, 군인이죠. 병사는 요절하여 태양, 국립묘지에 묻힌다. 이렇게 일단은 참 유치스럽고 어설픈 문장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련된 문장보다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욕대로 왕창 쏘면 병사는 여자하여 태양에 묻힌다. 이거를 생욕, 이거 생을 잘못했는데, 그래서 장생인데 이거를 자, 말이 들어가려면 이거 성이야, 성. 이게 성욕대로, 그러니까 생의 성은 생욕대로 왕쇠 병사 묘 절태양 생욕대 노관쇠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12개. 그래서 이 점수는요, 우리가 기운의 강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12단계니까 12점 만점에 12점으로 볼 때 이게 제왕 12진살에서 장성과 똑같아요. 12점을 준다는 거, 제왕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그 다음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등산으로 치면 이렇게 이제 하산길에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목욕을 하고 공부하면서 관대라는 걸 옛날에 이제 관리직을 얘기하는 거죠. 관대. 모자를 쓰고 이 허리에 어떻게 돼? 관대, 띠를 이렇게 찬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관복이 그렇게 생겼죠. 모자를 쓰고 여기 마패 같은 거 이렇게 뭐 보시면 허리에 뭐 차는 거. 그걸 관대라는 관대. 그렇게 해서 국가의 녹을 먹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퇴임을 해서 몸이 쇠해지고 병들고 죽고 다시 묻혀서 이것이 이 세상과 저승길에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가 단절된다고 단절된 상태에서 자식이 태어나죠. 또다시 그러니까 자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또 손자가 태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를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이 과정이 이렇게 순환된다는 거예요. 순환된다. 그래서 불교에서 윤회를 생각하시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태어나서 모독하고 씻고 성장하면서 공부해서 자 모자를 쓰고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전성기에 이르면 우리가 이제 퇴임을 해야죠. 그래서 사람 몸도 쇠하고 병들고 죽으면서 묻히는데 묻혀서 이 절지에 이르면 완전히 단절되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또 새로운 절처봉생이라고 그러죠. 절지에서 생을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렇게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9, 7, 10, 11, 12, 8, 4, 2, 5, 1, 3. 요거는 계속해서 12회에 걸쳐서 계속 써놓고 12신자처럼 이렇게 써놓고 한 번 더 반복할 거니까 처음에 낯설으니까 우선 그냥 지나가시고 12운성이라는 게 꽃방석도 있지만 가시방석도 있고 때로는 냉곳, 시골에 불을 안 넣고 겨울에 추운데 냉바닥에 앉는 그렇게 제일 어려운 상황도 있다. 이런 상황도 있다는 거야. 살다 보면. 꽃방석이 뭐야? 이런 데가 꽃방석이죠. 꽃방석 깔고 12운성 지금 계열을 공부하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겪게 되는 생로병사를 12단계로 정밀하게 쪼개어 과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12단계로 표현한 것. 그 다음에 천간의 기운이 자연 속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12단계인데 이걸 12지지에 배속을 시킨 거예요. 천간의 지상에서 시간성, 방향성을 가지고 실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조금 이제 자꾸 용어 자체가 조금은 어떻게 돼요? 고급스러지고 세련되지죠? 자, 요 이론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 거는 중국 천하라 귀곡자 선생의 산명학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기준해서 인생 굴곡 그래프를 작성하여 수치화시킨 거예요. 이해하고 싶도록.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오행을 가지고 목국, 토, 토생금 이런 오행, 상하고 생생 요거를 강약으로 지금까지 이제 참고를 했는데 이제는 요것만 참고만 하고 조금 더 세련되게 보려면은 12운성상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어느 단계인가. 그래서 저 천간에는 양간은 갑, 병, 무, 경금, 임수 이게 5가지죠. 10개 중에서 양간은 기운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 경금을 예를 들면 경금은 여기에 장생자예요. 장생. 여기서 이제 생력, 대로, 왕쇠, 병사, 묘절, 태양. 경금은 여기서 출발해요. 임수는 여기서 출발해요. 여기가 장생자리야. 생력, 대로, 왕쇠, 병사, 묘, 절, 태양. 간목은 여기서 출발해요. 변화하고 모토는 화토일체, 화토동법 이렇게 해서 같이 가니까 인에서 출발, 인에서 이 자리에서 여기 양간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고 음간도 달라요. 음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양간은 시계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자 이렇게 도는데 12지지를 우리가 양간으로 인묘진 이건 봄이죠. 4, 5,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이잖아요. 자, 요거는 우리가 워낙 자주 읽고 보다 보니까 좀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런데 음간은 자 이렇게 외우셔야 돼. 하나 더
오사진, 묘인축, 자해술, 유신미 이렇게. 왜냐면 으로는 오에서 출발한다. 오에서. 그래서 생욕대, 록왕쇠, 병사묘, 절태양 이런 식으로. 계수는 묘에서 출발해요. 신금은 자에서 출발해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정화와 기토는 유에서 출발해요. 정화와 기토는 유를 만나면 이게 장생지예요. 신을 만나면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 태양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 써놓은 것처럼 12운성의 큰 개요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요. 우선 자, 첫 인사를 하는 거야. 12운성으로. 음식점에 가면 어떻게 돼? 맛보기. 일식집에 가면 뭐 스키다시 나오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12운성 전체를 공부하기 전에 우선 이런 것이다 하는 것만 우리가 오늘 맛보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지금 뭐 12신날도 뭐 어려웠는데 또 왜 또 12운성이 뭐냐 이제 이러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익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실력이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서 설명해 놓으면 나중에 기억이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전혀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기억나는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우선. 그렇게 해서, 자, 12운석에서 보면은 성욕대로 왕창 쏘면 병사는 요절하여 태양을 묻힌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짧은 문장을 하나 이렇게 계속해서 한번 이렇게 자,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날 때.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거를 생욕대로 왕쇠 병사 요절 태양 이렇게 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단계가 지나면은 생욕대, 노광쇠, 병사며 절태양 또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여기에서 생욕대 요렇게 한 세트고 노광쇠 요렇게 한 그룹 병사며 절태야 이렇게 읽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 기운을 수출시키면요 훨씬 더 내가 제왕이라는 기운을 만났을 때 왕상 이때가 꽃방석 깔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방석도 없이 불을 때에는 냉 바닥에 앉아 있을 때가 절지, 사지, 태지, 요때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제가 예를 쉽게 들었어요. 자, 요때가 꽃놀이에요, 꽃놀이. 이때는 한겨울이고. 말 되죠? 그래서 이제 기운을 측정하는데 양가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경금은 사에서 출발하고 임수는 신금에서 출발하고 간목은 해에서 출발하고 병무는 인에서 출발해요. 자, 음가는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을목은 오에서 출발하고 계수는 묘에서 출발, 신금은 자에서 출발, 정화부터는 유에서 출발한다. 즉 음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양가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한 12운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큰 틀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신신살처럼 제가 또 12개의 명칭을 이렇게 적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벌써
자, 2020년 1월 3일 강의할 12운성 지질 하나 뽑겠습니다. 기분 이상하네요. 여기서 시작해서 가면 지금 이것부터 뽑혔네요. 묘지. 다음 시간은 묘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2020년, 자, 이제 제가 처음 지금 이렇게 소리를 읽어보거든요. 지금까지 2019년 얘기하다가 2020년 1월 3일 날은 묘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로 먹는 사주부패, 먹을 게 자꾸 많아지죠? 골로 먹는 사주부패를 모시고요. 저는 돗자리의 셈이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날씨가 기온차가 심하니까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